경기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일본 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학기도문은 정서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준벌 사원이시여, 날마다 하루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창설 없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송이에 새해에는 전쟁물이 싸듯 철거되고 평화지킴이들이 편안한 일상의 소소한 삶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영상 간절히 기억나이다. 거룩하신 목숨불 사원이시여, 공기 108년 서기 2023년 이곳 평화인동에 모일 지원의 일동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얻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억합니다. 목숨불 사원이시여, 이태원 참사 심화되는 남북미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진비 경쟁, 그리고 비정상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성주와 국정까지 폭풍과도 같았던 2022년을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경계 속에서 공부하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인가의 이치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들을 경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경계를 피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였으나 대종사께서는 시대의 변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이제는 내 삶과 미래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경계들을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부딪히며 내 삶과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성자의 삶, 부처의 삶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한반도 역사 속에 뿌려진 수모 낙업의 씨앗들이 발화하여 힘겹게 일구어온 평화와 민주의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쌓아온 선악의 씨앗들은 더욱 크게 뿌리박아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던 악업을 청산할 서로의 기회로 삼아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나. 자비하신 법신부의 사하주시여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평화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보.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한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의 평화를 불러오는 유인이 되리라는 정선종 스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난경 속에서도 평화의 심경을 놓지 않고 스님들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먼저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원하오니 법신불 사안이시여 폭풍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연대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더욱더 흔들림 없는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크신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키운다. 이 땅에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양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고되어 얼굴이 빠지니로다. 너희들이 이 공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이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참되력을 얻어 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경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가라. 이상은 성도교 재정전 수담 8장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이종희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력하는 자 들고 야 이거 원래 이 토끼 헤라에서 아주 친구들하고 이제 토끼상을 물어달라고 북한 안 된대. 내가 항변을 이래 했죠. 야 소띠에는 소 못 먹나 야더라. 그걸 보면 안 된다. 안 물어가 그래야지. 그러니
어느 옆에 친구가 돼지띠는 돼지 몸이나 제가 닭띠거든요. 닭띠에는 닭만 잘 먹더라. 그래가지고 또 주고받다가 그래서 토끼가 왠지 좀 달이 나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지가 먹어놓으면은 갑자기 내가 어디 가면은 뭐 토끼탕을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토끼 안 몰랍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올 한 해만큼은 진실과 정의가 어쨌든 작동하는 그런 따뜻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 소송이가 살아서 분기탱천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인간이 탐욕스러워서 얼마 전에 쉬다가 그 TV를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봤던 터미네이터 타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인간이 만든 핵을 또 인간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로봇이 남긴 말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 하더노 인간들아 정말 무지에서 꿈깨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로봇 하나는 참 괜찮은 제대로 지능이 인간이 심어놓은 정의로운 로봇이고 하나는 만든 그 또라이 로봇인데 그 둘이가 싸우잖아요. 싸워서 정의로운 로봇이 이기지만 결국은 핵 단추를 누르게 되고 지구상에 있는 3천여 개의 핵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지구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 드론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드론을 막는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한때는 또 고고도 미사일 막다고 우리 쌀에 가서 난리지기고 이제는 뭐 종이처럼 빼면 이 비행기 하나 갖고 난리지기고 이 많다 다 뭐겠습니까? 저는 기업들의 돈벌이 하는 도구 또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약자들에게 휘둘러서 결국은 착취하고 빼앗는 이런 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식인들은 뒤에 숨고 사회 공개를 할 수 있는 언론은 상업지에 뒤들어서 진실하고도 거리가 먼 항상 강자의 편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나불나불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인간들아 그 인간에는 저 들어갑니다. 야 인간들아 꿈깨어라. 왜 오손도손 못 사냐. 우리 할머니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손도손 달아도 짧은 생인데 왜 천날 만날 싸우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미국이라고 하면 한미동맹이라는 이 좋은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는 한미동맹은 절대 선이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뭐가 선이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미국이 하는 거는 다 좋은 기라. 저는 이게 우리가 댐을 쌓을 때도 우리 어릴 때 소양강 댐 쌓는다고 모래로 댐을 쌓는데요. 그 모래로 댐을 쌓으면은 폭탄이 떨어져도 우르르 안 무너진대. 그게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자랑을 해서 지금도 저는 이 소양강 댐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한 점 한 점 다 쌓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 폭탄의 한 방에 댐이 안 무너져. 우리 남북 평화도 한 점 한 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어쩌면은 박정희가 그 목적이 군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더라도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라고 하는 이 정거름을 사실상은 조금씩 한 게 없는 거거든요.
오태호 정부 때 이 북방 정책을 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고 그 혜택을 한 20년 지나서 수교 이후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호고라기 부는 소리에 이 윤석열이가 한 방에 다 꼴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 개인이 자빠라지는 것은 저는 관계없습니다. 다 인생은 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한민족들이 이 전쟁의 기운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적대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행여 이 남북 간의 이 공존의 이 틈을 기회로 여겨서 또 미국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또 불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그 지도자의 역량은 또 한축에 있는 꼴통 보수들에 의해서 한 5년 집권하면 한 4년 정도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노동자 해고를 밥 먹듯이 기울여왔죠. 그런데 미국 노동위원회가 그 스타벅스의 해고 결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동의 윤석을 최고로 강조하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정을 저희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미국을 따라하는 윤석열이가 왜 미국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노동위원회는 또 막중한 권한이 있는가 봐요. 실제 어느 쪽에 쏠림도 안 가져오고 가능한 양축이 다 공존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해고로 악명 높은 그런 기업인가 봐요. 근데 이걸 본받아서 저희 미국에 말하는 온라인 업체들, 애플, 등등의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해고를 반복해서 하는 그네들도 미국 노동의 권고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징벌적 손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다 때려박아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과징금을 때려버리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미천 이런 거는 윤석열 눈에 안 띄.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연구를 해요. 우리가 옛날 하는 말이 깨구리 보고 그래요. 깨구리가 합을 할 때면은 저 새끼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올챙이 시절 모르는 깨구리가 위험합니다. 지가 얼마나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살아남아서 비로소 성체가 된 깨구리가 돼서 지 스스로 이제 먹이 사냥을 나고 다니죠. 근데 저 윤석열이를 반대로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깨구리도 문제지만 거꾸로 깨구리가 돼서 성체가 된 깨구리가 행동은 올챙이로 이건 더 위험한 거다. 보세요. 야가 감투는 국민이 대통령을 격시하려는데 행동하는 꼬라지는 검사라. 그것도 올바른 검사가 아니고 썩어 문드러진 정말로 탐욕스럽고 불법 지향적인 검사에 불과한 택해 묵은 검사 윤석열이에 불과해. 스스로 검사 시절 돌아가 버렸어. 저거 오야봉 윤석열이가 검사 윤석열이로 지칭하고 다니니까 한동훈 새끼 그거는 뭡니까? 그 새끼 체로 괜찮다. 국무위원인 줄 모르고 아직도 옛날 자기 비번호 아까는 쫄게 검사 한동훈이 방향으로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맞짱을 뜨는 이런 과거 회기형 전체 지비는 국민이 씌워줬는데도 자기의 처신은 과거로 회귀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저런 나라한테 명색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휘권을 어째다가 부여했을까? 나는 그 질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아주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 시작한 이 깨구리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 벗어던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올챙이화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올챙이 윤석열이를 어쩌면은
제대로 가르칠까? 궁금해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불로 합치지불로 타이어로 차로 가다 화타락불로 5천이는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성체가 돼서 깨고리가 되어서 명색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하니 적어도 민주주의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길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타켓을 가해야 하는 윤석열이 하고 피해를 받는 국민들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대립하고 반목하고 하지만 이 방향을 촛불을 언론사에다가 들이대가지고 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은 언론이기를 포기해버려요. 실제 뭐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끼고 6위가 됐다 해가 저는 참말인 줄 알아요. 요 시새끼들 요거는 거짓말. 그거는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렇고 종합 순위는 실제 15위에서 20위로 빠내려갔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편들 그 종합 점수 속된 걸로 다 빼내주고 한 가지 종목 딱 꺼내가지고 그게 일본보다 우리가 2위 올라갔고 일본은 거꾸로 2계단에 내려갔는데 요거를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한국 국가 경쟁력 몇이 토탈적으로 하고 MBN적으로 하고 모든 종편 다 그래. 이게 우리 종편이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한 방향으로 쏠림을 이런 게 진짜 언론이 알아서 이렇게 할 거는 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이 호랑이를 보니 이게 알아서 기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는 캐도 씨알도 안 먹히는 뭐 윤석열 정부 보고 아무리 해봐야 소기의 교육기도 아니고 쪽걸로 이 뭡니까 성체가 될 게 우리는 그래도 이게 자기 그 위협을 가하면 살짝 뛰니 일어납니다. 그죠? 오책이는 몰라. 윤석열이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교감하는 능력이 아예 없을 뿐더러 뭔지 몰라.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실한테 우리 의사표시를 백날해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원래 우리의 요구나 원래 우리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촛불을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다가 쏘는 게 더 유효하겠다 생각을 해봤어. 좀 생뚱맞지만은 혹시 직접 끝나고 나시거든 같이 한번 동감해봅시다 하지. 언론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진실과 정의가 좀 더 작동하는 그런 따뜻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이웃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용기까지 붙여놨어. 그 진실과 정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복판에 우리 대책위를 버릇해서 우리 소송기가 한 중심에 있는 또 한 해를 잘 견뎌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의리한 위정자들이 땅볼로 갈고 미국한테 아부하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터미네이터가 보여준 것처럼 결단코 무기를 막는 결국은 그 전국적인 이익은 돈벌이하는 기업들이 가고야 말고 결국 미국 패권 미국한테 가는데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매한 정권들이 깨닫게 하고 우리 기업과 이 노동자들 관해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슬을 엮어주는 게 기업에 불과하지 기업의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목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노동자라고 대화를 외면하는 이런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 속된 말로 민주주의 시대에 갖지도 않을 뿐더러 좀 태괴한 세상 묵정을 모르는 오챙이에서 나온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의리한
지도자의 역량치고는 정말 대빵인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집단이 빨리 임기가 끝나서 부탁 4년 지나가도록 바랄 뿐이고 우리 소송리가 간단하게 그 한복판에 서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이 동지들의 뜻을 엮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과 소통해서 역사가 바로 순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이정현 장교 여의도로 네. 기도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경계 속에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자극들입니다. 그 자극들은 내가 옛날에 지어왔던 생각, 습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 외부에서 나에게 하는 말들, 행동들, 혹은 사회적 구조들, 혹은 자연현상들 그 모든 것들, 내 몸과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경계라고 부처로 가는 수행의 시작이 바로 이 경계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드는지 혹은 무엇이 나의 삶을 흔드는지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거의 나의 습관이건 나의 사회 구조이든 혹은 누군가이든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경계를 발견하는 데서 바로 수행이 시작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서 바로 불보살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발견하고 그 경계 속에서만 그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 속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외부적 힘 혹은 나를 흔드는 힘이 너무나 커다 했습니다. 사회 구조의 힘이 너무나 컸고 가정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힘이 너무나 컸고 남자와 여자 간에서는 하나의 성별이 너무나 힘이 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커다란 힘들의 힘을 분배받아서 자신의 힘을 키워온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 경계를 피해서 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나를 지배하고 주재하던 경계 속에서 진짜 불구살이 되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묵어왔던 수법들을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해왔어.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문에서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그 뜨거운 과정 속에서 잡초를 썰어내는 과정이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과정이 없고서는 이러한 그 경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경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모르고 살 때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은 사실 경계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괴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경계에 맞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함에 익숙함에 지지 않고 새로운 그리고 좀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 공부교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여러 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뭐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또 없어졌지만 뭐 서대문이 있고 뭐 그랬잖아요. 또 그 큰 문들 사이에 작은 문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도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이제 출입구가 있는 거죠. 그 양의 문에서 이제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아주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든 이유가 이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전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전설이 뭐냐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었는데 그 휘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병이 낫는다는 이제 신화인 거죠. 사실 이게 뭐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 이런 건 모르는 거고 그냥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제 하나의 그런 신화가 그 이제 병자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그냥 그 붙잡을 거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간신히 매달리는 이제 하나의 동화줄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낫고 싶으냐? 근데 이 중풍병자의 대답이 좀 희한합니다. 낫고 싶으냐? 이게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중풍병자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그 연못에 그 물이 이제 휘저어졌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될 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그 자리 잡은 그 오래된 전설 거기에 의존해서 다른 방법은 이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그 틀 안에서만 이제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 매여 있어서 그 틀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원망만 깊어지는 거예요. 원망만 깊어지고 이제 자기 신세만 이제 한탄하게 되고 왜 나는 신세가 이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 먼저 데려다 줄 이런 그 조건이 안 되는가, 이런 환경이 안 되는가. 그렇게 이제 그 메어진 틀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죠. 우리 꼭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이 분단이라는 이 고질
전승인데 그 미제가 또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다는 이제 그 병주고 약주고 하는 그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휘말려 가지고 그냥 70년 이상을 미제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 분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력 대신에 그냥 미제에 붙어서 남한 사회만 어떻게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냥 이런 그 희한한 그 틀 속에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중국병자가 그냥 그 베레스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탄하듯이 우리가 분단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냥 미제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는 아주 희한한 질서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그 겪는 사회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희한한 법으로 이제 사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평등하지 못한 지독하게 차별적인 것들이 우리를 그냥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각자 도생의 현실에 그냥 처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소송이만 해도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르기는커녕 계속해서 무기 더 좋은 무기 더 최신 무기 이런 거에 이 틀에 빠져버려갖고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최근에 미사일을 2방인가 발표했는데 그거의 그 표적지가 소송의 싸대기지였다고 하잖아요. 대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싸대기지가 우리를 방어해주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도발점이 돼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이 결국 최종 목적지로 여기 소송이 싸대기지를 타켓으로 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현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좀 전에 난로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새끼들이 이렇게 유리차 드러밀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막고 또 경찰들은 그걸 우리 제나라 시민들을 끌어내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면서 그 썩은 미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헬기로만 다니다가 헬기 갈 때 여기 안 보이잖아요. 자세한 상황이 안 보이는데 버스로 지나가면서 차로 지나가면서 가까이에서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경찰 여러분, 이런 역같은 현실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당신들의 진심이 알고 싶어. 그렇게 미제 새끼들한테 구경거리를 제공해주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냔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낳고 싶으냐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고 신세한탄하는데, 야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얽혀있는 그 신화든 전선이든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자리, 그 돗자리죠.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가 스스로 일어나서 병이 낫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그 연못 신화에 빠지지 말고 네 힘으로 걸어가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서 돗자리를 끌고 걷고 걸어갔어요. 만세. 교회 언어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분단의 고착이 돼가지고 미제 새끼 바지가랑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태할 거라는 이 거짓된 희한한 신화에 빠져가지고 계속 미제 새끼들한테 우리가 빨리고 있잖아요. 빨리고 또 빨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짓 신화의 틀 속에 매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병자에게 말하듯이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듯이 이 분단 사회에서 이 미제와 얽혀있는 이 거짓 신화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이게 종래에는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빨리고 하는 이 결과가 종래에는 이 소송리에 자기들 이름으로 그냥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기들 기지를 또 하나를 세워버리잖아요. 여지껏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대한민국 국방과 앞세워서 이 새끼들이 뒤에서 사바사바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기지를 여기 또 하나 세울 줄이야. 완전히 미제 새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냥 늘 빨아먹는 그냥 호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짓 신화의 틀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를 이렇게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신세한탄 하듯이 남 원망만 하듯이 우리는 이 70년 이상 이 분단에 고착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나라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고 밑에 바지가락이 붙잡고 거기에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점점 정말 기형적인 사회가 돼가고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기괴한 정부를 우리가 낳고야 말았어요. 예, 이정희 위원장이 그냥 기괴한 정부입니다. 기괴한 정부. 예. 자,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분단이 고착시키고 미제가 이렇게 획책한 이 왜곡된 질서, 우리가 사드를 반드시 철거시켜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우리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갑시다. 아멘. 네, 오늘도 소승리에 와서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웁니다. 소승리는 제 스승입니다. 통화를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화 속에 빠져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줍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전쟁 동맹 해체하라. 전쟁 동맹 해체하라. 전쟁 동맹 해체하라.
자주국가 대한민국 자주국가 우리가 만들자. 전쟁 동맹 해체하라. 전쟁 동맹 해체하라.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야.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릴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되찾을 때까지 사드 뽑고 평화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집합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애국행위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애국행위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